안녕하십니까. 정력과 산책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도 지난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금화 사송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번 시간에 저희들이 이제 금화 삼송을 공부했습니다. 금화 삼송을 이렇게 공부를 해가지고 금화 삼송을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눈다면, 자, 공자께서 저 후천의 이치를 통독하시고 선천이 작다는 걸 깨달았다는 것이 바로 전반부였습니다. 그래서 저 동산천하 제38봉에 올라가 가지고 차례대로 이제 올라가서 더 통각을 갖다가 하고 자각을 하게 됐다는 그런 의미고, 두 번째가 금화교역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시인들의 어떤 식기를 그대로 인용해다가 금화교역에 대한 내용을 갖다가 설명을 갖다가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번 시간에 금화 삼송을 공부하면서 시간 관계상 끝줄 한 단락을 갖다가 공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화 삼송의 마지막 구절을 공부하고 금화 사송을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오늘 금화 사송까지 이렇게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시작은 금화 사송이지만 삼송의 마지막 구절부터 공부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삼송의 그 마지막 구절이 적적백백호호 중에 중유학 선여하야 치소 농명어를. 자, 원문을 읽었습니다. 간단하게 해석을 하고 평소와 같이 각설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적백백호호 중에 붉을 적자 흰백자입니다. 자, 붉고 흰 것이 자 서로 섞여 있는 가운데 자, 붉을 적자와 흰백자라는 것이 뭘 의미하느냐 잠깐 보시겠습니다. 선우천의 변화를 복희8쾌도와 문왕8쾌도에서 정력8쾌도로 변화된 걸로 설명 말씀드릴 수도 있었습니다. 지난번 시간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낙서에서 하도로 변화된 것을 가지고 일반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낙서에서 하도로 이렇게 변화되어 오는 것이 바로 선우천 변화요 금화교역이다. 그 중에서 일육수와 38목은 변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하도에서도 일육수와 38목은 이 자리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뭐가 변느냐? 하도에서는 낙서는 상극질서고 하도는 상생질서입니다. 자, 그래서 그도 말씀드리지만 낙서는 상극질서고 하도는 상생질서였는데, 자, 낙서라고 하는 것은 사구금이 남쪽에 있고 이칠화가 서쪽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낙서의 도상이었었죠. 이것이 낙서의 도상이었었고, 하도는 이렇게 금과 화가 자리 바꿈을 해가지고 금화교역이 이루어져서 이칠화가 남쪽으로 오고 사구금이 서쪽으로 왔습니다. 지난번 시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자, 오색으로 따지면 38목 여기가 청색입니다. 자, 괴로 따지면 진깨고 38목이 동쪽이죠.
그래서 계절로 따지면 봄입니다. 봄에 만물이 진깨처럼 움직여가지고 싹이 나기 시작하는데 청색으로 나기 때문에 청이죠. 그리고 이칠화라고 하는 것은 붉을 주자의 주색입니다. 색으로 따지면 주색인데 다른 말로 붉을 적자로도 쓰는 거죠. 붉을 적자로도 쓰고 사구검은 잘 아시다시피 백색입니다. 그래서 적적백백이라고 하는 것은 적은 이칠화를 의미하고 자, 백은 사구검을 의미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결국은 금화교역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적적백백이 서로 섞인 가운데 그것이 바로 이칠화와 사구검의 적색과 백색을 갖다가 얘기하고 있다. 물론 각설에 가서 또다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출발의 첫 구절이라 조금 이해도를 돕기 위해서 조금 설명 말씀을 더 드렸습니다. 다시 보시겠습니다. 이래서 적적백백호호 중에 적과 적이 두 개니까 강조를 한 거니까 붉고 붉었다고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희고 흰 것이 서로 섞인 가운데 중류학 설려하야 가운데 중자 이설유자 배울학자 신선서자 짝녀자입니다. 짝녀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무리 이런 걸 얘기하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신선입니다. 그래서 신선을 갖다가 배울학자 배우고 있는 가운데 중자 이설유자 저 가운데 중자가 무리 유자와 같은 뜻이라 무리가 있다 하야 이렇게 해석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붉고 희고 흰 것이 서로 섞인 가운데 신선을 배우는 무리가 있다 하야 그 말입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그리고 치소농 명어를 불칠자에다가 퉁수소자입니다. 퉁수를 분다는 얘기죠. 퉁수를 불어가지고 명월과 밝은 달과 논이는 거죠. 희롱할롱자인데 논일롱자입니다. 같이 어울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앞서서는 원문을 읽었고 이 원문에 대한 간단한 해석 말씀을 드리고 각설로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학은 유학을 보고 말하고 선은 선도를 보고 말하고 여는 불도를 보고 말한다. 그래서 유불선을 말한다는 거죠. 다른 말로 유불도를 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불도의 조화, 퉁수로 가지고 밝은 달과 논인다고 하는 것은 어떤 시간적인 리듬을 표시한 것이다. 그것이 바로 정력에서 말하는 윤려작용이요 윤려도수다. 그래서 윤려를 갖다가 1차적으로는 시간적인 리듬, 그 시간적인 리듬의 윤려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뜻에 대한 하늘의 구체적인 면과 내용을 역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리듬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늘의 시간적인 리듬이죠. 하늘의 작용에 대한 시간적인 리듬을 보고 말을 한다. 그래서 그 리듬에 맞추어 가지고 유불도가 조화를 갖다가 이룬다. 유불도가 조화를 갖다가 이루어 가지고 명월과 함께 논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하나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붉고 붉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좀 전에 제가 하도도상을 놓고 말씀을 드렸듯이 바로 이칠화를 보고 말한다. 이칠화라고 하는 것은
계절로는 여름이고 색으로는 적색 또는 주색이다. 그래서 이칠하고 희고 흰 것은 사구금이라 계절로는 가을이고 백색이라 그래서 금화교역을 말한다. 금과 화가 서로 교역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금화가 섞인 가운데 신선을 배우는 무리가 있다는 설련은, 자, 학은 유학을 보고 말하고 신선선자는 자 선조를 보고 말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는 불교를 보고 말한다. 그래서 유불도의 조화다. 유불도의 조화고 후천의 경지고 그것을 자각해야 될 어떤 유자의 경지다. 유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유학을 공부하는 어떤 학자, 선비 이런 걸 뜻하죠. 그래서 중유학 설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유불도를 배우는 무리가 있다. 유불도를 배우는 무리가 있어가지고 퉁수를 불면서 자 밝은 달과 조화를 이룬다는 것은 바로 유불도의 조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뒷구절에 있는 내용까지 조금 성급하게 끌고 들어왔습니다. 자, 그래서 금화교역을 낙서의 사구가 사구 이칠이 하도의 이칠과 사구로 자리 바꿈을 한 것이 금화교역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금화교역을 하는 와중에서 유불도를 갖다가 배우는 무리가 있고, 자, 그들이 밝은 달과 서로 논일고 있다는 것은 조화를 의미한다. 그까지 조금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치소농명월이라 불치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퉁수소자지 않습니까? 희롱할 농자입니다. 이래서 명월과 퉁수를 불면서 명월과 함께 조화를 이룬다는 것은 퉁소는 정력 8태도로 따지면 육질례입니다. 퉁수가 소리를 내듯이 우레도 소리를 내지 않습니까? 지난번 시간에 일손품과 육질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레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전기와 땅의 전기가 서로 부딪혀 가지고 소리가 나는 것이라 하늘의 소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명에 겸손해야 된다는 걸 의미하고 있다. 그래서 진손께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소리에 순종하고 하늘의 소리를 실천하는 것이 진손께의 의미다. 후천의 세상이라는 것은 그래야 이루어진다는 거겠죠. 자, 그래서 육질 퉁수를 부는 음악은 시간예술이다. 시간적인 리듬이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통해서 공간으로 드러나게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시간예술이고 밝은 달인 명월이라고 하는 것은 천지역수를 깨달는 경지다. 저희들이 대력서 공부를 하면서 천지역수에 대해서 한 3시간 동안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아까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천명의 구체적인 내용이 바로 천지역수다. 그래서 그 천지역수를 갖다가 하늘의 소리에 비유를 해가지고 육질내에 비유를 했다는 겁니다. 육질내에 비유를 해가지고 천둥번개 소리가 바로 하늘의 소리다. 그래서 과거의 학자들은 천둥번개가 치면 자다가도 일어나가지고 어간을 정제하고 내가 뭘 잘못했는가에 대한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것은 천둥번개라고 하는 것이 자연의 현상인 줄 몰라서 성찰의 시간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천둥번개 소리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소리요. 자, 하늘의 소리라고 간주하고 또 하늘의 소리를 두려워하면 복을 받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르게 이끌고 가는 거죠. 천둥번개 소리가 가까운 사람은 놀라게 하고 멀리 있는 사람은 두렵게 해서 또 번쩍하고 세상을 밝게 함으로써 잠자는 사람들을 일깨워서 바른 길로 인도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우레입니다. 그것이 바로 퉁수소리고, 퉁수소리는 천명의 구체적인 내용이 리듬을 타고 공간으로 드러났다는 얘기입니다. 공간으로 드러나서 명월이라고 하는 것은, 밝은 달이라고 하는 것은 천지역수를 깨달은 경지요, 후천의 경지를 깨달았다는 거죠. 또 도를 깨우쳤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선우천 변화의 원리를 통해 가지고 후천의 도를 깨달았다는 겁니다. 후천의 도를 깨달았기 때문에 금화삼성 첫 구절에서 공자께서 노나라가 작은 뜻을 갖다가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은 후천의 이치를 깨달게 됨으로써 선천이 작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후천의 경지를 깨닫고 도를 깨닫고 천명의 구체적인 내용인 천지역수를 갖다가 깨달았다. 하늘의 소리와 같이 논의했다는 건 조금 우레가 되는 그런 표현일 수 있습니다만은, 주역에 성인과 함께 술잔을 주고받는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성인과 함께 술잔이라는 건 성인지도입니다. 성인지도를 주고받으면서 마시고, 같이 즐기고, 또 천하를 갖다가 바로잡는데, 성인과 함께 천하를 화육하는데 힘을 보탰다는 얘기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를 갖다가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잘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지난번 시간에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역학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정력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 해석에 급급해서는 정력의 근원적인 원리를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점을 늘 염두에 두시고, 글귀 뒤에 들어있는 어떤 역학적인 의미, 도학적인 의미를 갖다가 이해를 하는데 조금 관심을 뒀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또 말씀을 갖다가 드립니다. 그리고 이 구절서부터 금화사송입니다. 금화삼송은 후천의 이치를 깨닫고 선천이 작음을 알게 됐고, 그 다음 구절서부터는 시인들의 식기를 갖다가 인용을 해가지고 금화교역에 대한 칭송을 했다. 그것이 금화삼송의 내용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금화사송입니다. 금화정력도를 놓고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 사구이칠 금화문은 고인의사불도처라 아위주인 차제개하니 1638 좌우분열하여 고금천지 일대 장관이요, 사구이칠 금화문은 고인의사불도처라. 그래서 이 한 구절 한 구절을 갖다가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구이칠 금화문은 사칠과 구이가 금화문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잠시 여기 보시겠습니다. 그림으로도 자주 보시고 여러 차례 설명 말씀 드렸기 때문에 이것이 금화문이죠. 이것이 금화문입니다. 그래서 사구이칠 금화문이, 사구는 금이고 이칠은 화라, 금화문입니다. 다시 보시겠습니다. 사구이칠 금화문은 옛꽃자 사람인자입니다. 옛사람들의 뜻이자 생각할 사자, 아니 불자, 이를 도자, 살처자, 처할 처자입니다.
옛사람들의 생각과 뜻이 이르지 못한 곳이라. 그 얘기는 옛사람들은, 옛 학자들은 사구이칠 금화문에 대해서 옛사람들은 생각과 뜻이 미치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자, 옛날에는 이까지 생각을 미치지는 못했다. 그래서 주역설계편 6장 끝부분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이 금화 정력 8캐도를 갖다가 얘기하는 건 줄 몰랐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옛 학자들은 우둔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생각이 그에 미치지를 않았겠죠. 사구이칠 금화문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일이 없습니다. 이제 일부기망 선생이 정력을 통해서 사구이칠 금화문이라는 걸 갖다가 얘기함으로써 자, 현대의 사람들 중에 정력을 공부한 분들이 자, 생각이 그에 미치게 된 것이지 그 이전에는 생각이 미치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나자 할리자입니다. 아위 주인 차제 개하니. 내가 할리자 델리자 주인 주자 사람인 자입니다. 내가 주인이 돼 가지고 버금 차자 차례제 자입니다. 자, 열개자죠. 차례를 갖다가 열었다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 돼 가지고 차례를 열었다라고 하니 이럴 때 주인이 된 사람은 일부 선생이겠죠. 그래서 일부 선생이 내가 주인이 돼 가지고 차례를 갖다가 열었다고 하니 정력 8캐도를 갖다가 이렇게 만들고 보니까 그 내용이 그 말입니다. 그 내용이 1638 좌우 분열하야. 그래서 16과 38이 왼쪽과 오른쪽으로 줄을 지어서 나누어졌다. 자, 나뉘어서 벌어졌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6과 38이 자, 금화 정력도를 갖다가 잠시 땡겨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땡겨서 보시면은 이 금화 정력도가 자, 16이라는 게 일손이고 6이라는 게 육질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38이 왼쪽과 오른쪽으로 뭐 했다는 겁니까? 벌어졌다는 거죠. 벌어지고 남쪽에는 땅이 있고 북쪽에는 하늘이 있고 2007지가 있어서 자, 하늘과 땅이 바로 자리를 갖다가 바르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자, 16과 38이 좌우로 벌어졌다는 말은 바로 이 말을 보고 말을 합니다. 1638이 좌우로 벌어졌다는 말이. 자, 이래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1638이 자, 좌우 분열하야 고검천지 일대 장관이니라. 역고자와 지검검자가 있습니다. 고검이라는 말도 있고 금고라는 말도 있습니다. 조금 이제 쉽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면 고자는 옛고자지 않습니까? 자, 고자는 옛고자인데 검자는 지검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옛부터 지금까지라는 말입니다. 쉽게 이해 가시죠? 그래서 옛부터 지금까지, 옛날부터 지금까지 그 말입니다. 그리고 금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검자에다가 옛고자입니다. 지금부터 먼 훗날까지 그 말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빨리 이해가 되시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옛고자와 지금검자로 쓴 고금이라는 것은 옛날부터 지금까지라는 뜻이고 지금검자의 옛고자는 지금부터 먼 후일까지라는 뜻입니다.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선생이 내가 주인이 되어가지고 차례로 열어놓았으니 1638이 좌우로 나뉘어져서 벌어진다 하야 고검천지 일대 장관이니라. 옛부터 지금까지 그 말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검천지, 옛부터 지금까지 천지에 하나의 큰 장관이라. 시시갈장자 볼간자입니다. 자, 그래서 대장계나 풍지관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장관이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옛부터 지금까지 천지에서 볼 수 있는 일대 장관이다. 일대 장관이다. 옛날 사람들은 금화문이 있다는 걸 생각이 미치지를 갖다가 못했다. 자, 그래서 일부 선생이 주인이 돼가지고 차례로 열어서 163 금화 정력도를 보니까 정력 8쾌도를 보니까 16과 38이 좌우로 열을 갖다가 나누어져 있어서 옛부터 지금까지 천지 일대 장관이다. 그래서 자, 큰 어떤 천지에서 가장 큰 볼거리다 그 말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구절 읽겠습니다. 고검일을 제일기관이라 가송 7월장 1편하고 경모 주공 성덕하니 자 어호 부자지 불언이 시금일을 금화 사송에 대한 원문을 다 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검이라는 것은 자 옛날부터 지금까지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부터 지금까지 일을 제일 기간이라. 자 가송 7월장 1편하고 경모 주공 성덕하니 자 어호 부자지 불언이 시금일을 이걸 한 구절 한 구절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금 1월이 자 제일 기간이라 지금부터 옛부터 지금까지 1월이 해와 달이 자 제일 기간이라 제일 큰 기이한 구경거리구나. 기이한 구경거리다. 자 기이한 구경거리고 가송 7월장 1편하고 시경에 빈풍 7월장을 보고 말합니다. 그 시경의 빈풍 7월장에 주공의 덕을 갖다가 칭송한 구절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주공은 자 조카 성왕이 13살의 임금이 됐을 때 자 수렴청정, 대리청정을 하고 섭정을 했습니다. 13살에 섭정을 해가지고 10년간 섭정을 해서 조카 성종이 23살이 먹었을 때 나라를 강건하고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서 조카에게 넘겨줬던 그 사람이 바로 주공이고 주역 384 효사를 쓴 사람이 바로 주공입니다. 그래서 시경 빈풍 7월장에 그러한 주공의 성덕을 갖다가 높이 칭송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송. 자, 노래를 해가지고 기렸는데 뭘 노래를 해서 기렸느냐? 7월장 1편하고 이 7월장이라는 것이 빈풍 7월장 한 편을 갖다가 자, 노래로서 칭송을 하고 경모 주공 성덕하니 자, 그래서 그리워할 못자고 두루주자 경신공자라 주공을 갖다가 주공의 성덕을 갖다가 그리워하니 그 말입니다. 주공의 성덕을 그리워하니 오조사 호자의 저우로자죠. 그래서 오호라 호자는 없지만 조금 유추 해석을 해서 오호라라고 해석하셔도 상관이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호라 부자는 서성부자에다가 아들 자자라 공자를 보고 말합니다. 물론 서성은 많이 있는데 주역과 정력에서 서성이라는 것은
공자를 보고 말합니다. 요즘은 그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굉장히 일반적으로 상대방을 높이기 위해서 많이 씁니다. 그런데 사서상경의 관점에서 본다면 선생님은 공자밖에 안 계십니다. 공자를 선생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 사서상경의 관점으로 본다면 선생이라는 말을 아무한테나 붙일 수가 없는 호칭이고, 요즘 오늘날 현대사회에서는 상대방을 갖다가 존경해 주기 위한 일반적인 경칭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라 부자지 부르니, 공자께서 안 입을 자 말씀은 자입니다. 말씀하지 않으신 것이 이시자 이재금자 해일자라. 자, 바로 금일을, 오늘인가, 지금 금자 해일자라. 우리가 오늘을 한자말로 금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자께서 말씀은 하시지 않았지만 뜻을 갖다가 묻어두셨다. 뜻을 갖다가 묻어두신 걸 일부 선생이 자, 금화문이라는 걸 갖다가 이렇게 공자의 학문을 개성해가지고 공자께서 말씀하지 않았던 것을 갖다가 이렇게 드러내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공자께서 말씀하지 않은 것이 금일인가 오늘인가. 자, 그래서 이 금화사송의 전체적인 내용은 바로 자, 금화교역에 대한 얘기다. 정력 8계도에 있는 금화교역에 대한 얘기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차례차례대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화문이라고 하는 것은 서쪽의 사구와 남쪽의 이칠화죠. 그 사구건과 이칠화의 금화가 교역되는 문을 보고 말한다. 자, 이것은 하도와 낙서의 변화의 관문이요. 자, 낙서가 하도로 변하는 관문이겠죠. 그리고 선우천이 변화되는 관문이다. 그래서 금화교역을 통해 가지고 낙서가 하도로 변하는 선우천의 변화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금화교역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일송이송을 두르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금화교역을 통해 가지고 선우천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고, 선우천 변화를 통해 가지고 금화정력의 세상이 이루어진다는 걸 내용으로 한 것이 바로 정력이라는 책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만큼 교역이라는 것은 정력에서 엄청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 금화교역을 통해서 태양정사가 달정사로 변하게 되고, 각기가 기갑으로 변하게 되고, 도역원리에 의해서요. 그래서 달정사도 변하게 되고, 모든 것이 채용의 논리도 변하게 되고, 그 변화의 과정에서 자로부터 시작하던 것이 축으로 변하게 됨으로써 자판이 축판으로 변하게 돼가지고 지축의 관계가 정립이 된다 안 된다는 것까지 금화교역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본 겁니다. 정력에서는. 그만큼 금화교역이 중요하죠. 자, 그리고 사구이칠 금화문이라고 하는 것은 수지상수로 본다면은 이칠이 무명지 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자 무명지 화 자리에 2도 오고 7도 오고 하니까 그것이 금화호택이죠. 그래서 같은 자리에서 위치가 바뀜을 보고 말하는데 선천사구가 후천이칠로 바뀌게 된다. 엄밀하게 말하면 이것이 금화호택입니다. 금화호택을 통해서 금화교역이 이루어진 거죠. 자, 그래서 문왕팔캐도와 정력팔캐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문왕팔캐도와 정력팔캐도로 본다면은 문왕팔캐도는 선천궤도고 정력팔캐도는 후천궤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역에서는
운항 8궤도까지입니다. 주역에서는 복희 8궤도가 선천이고 운항 8궤도가 후천입니다. 그렇게 보는데 정역에서는 운항 8궤도도 선천이고 정역 8궤도가 후천 궤도이다. 그래서 이 궤도가 이렇게 변화되는 것이 바로 4927 금화교역이다. 그 금화교역을 운항 8궤도와 정역 8궤도로 가지고 간단 비교를 한 겁니다. 그러고 아까 말씀드린 수지상수로 가지고 자, 이 자리에 구부리면 2고 펴면 9고 펴면 7이고 구부리면 4라 4927이 같은 자리에서 거하게 된다는 것이 금화호택이요. 저것이 변하게 됨으로써 도역 원리에 따라서 자, 펴고 구부림으로써 금화교역이 이루어지게 되는 걸 수지상수로 표현을 한 겁니다. 참고가 되시라고 수지상수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고인어사 불도처라. 고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과거의 유학자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공맹 이후의 유학자다. 너무 그 범위가 이제 커서 또 반발의 소지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인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유학자다. 자, 과거의 유학자라는 게 공맹 이후의 어떤 유학자를 보고 말한다. 이렇게 이제 정력의 관점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금화문에 대해서 생각이 미치지를 못했다는 것이다. 자, 금화교역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거죠. 그것이 나쁘다, 모자라다, 잘못됐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정력이 생기기 이전의 일입니다. 정력이 생기고 나서 금화교역이 자, 4927의 금화문이 정력에서 나타나게 됨으로써 자, 과거에 보지 못했던 일대 장관을 보게 된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위 주인 차재계라. 그래서 아는 일부 선생을 보고 말하고 일부 선생이 주인이 돼가지고 그 문의 주인이 돼가지고 차례차례대로 자, 열어놓았다. 일부 선생이 열어놨다는 겁니다. 금화문을 열어놓으니까 1638 좌우가 분열이 됐다. 1638 좌우가 분열이 됐는데 정력 8궤도에 건과 곤이죠. 건과 곤이 중심이 돼가지고 자, 남쪽에는 곤이 있고 북쪽에는 자, 건이 있어서 건과 곤이 중심이 돼가지고 일송풍과 육질레가 삼택택과 팔간산이 좌우로 나뉘어져 있다. 그 좌우로 나뉘어져 있다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운항 8궤도에서는 6자리에 건이 있고 2자리에 곤이 있어서 건곤이 바로 서지를 못했습니다. 정력 8궤도에서는 자, 오곤지와 식건천이 바로 서고 2007지가 바로 섰기 때문에 천지가 바로 정립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들은 운항 8궤도와 정력 8궤도를 비교하면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비교해 가면서 얘기를 해가지고 좌우가 분열이 되어 있고 이 간격을 고검천지 일대 장관 건고일을 제1기관이라. 그래서 고검이란 지금부터 먼 후일까지라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부터 먼 후일까지 고검이라는 것은 선우천 변화의 기이한 구경인데 이게 지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먼 후일까지 기이한 구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건과 곤이 중립하고 4927 금화문이 내천대장계와 풍지관계를 이루어서 산택 통기를 갖다가 하고 동서가 합덕해가지고 천하의 상생의 도로 성립됨으로써
먼 옛날부터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일대 장관이요, 먼 후일까지 이어져야 될 기이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해가셨습니까? 자, 그래서 금화정력도에서 사구이칠 금화문이 열리게 되고 건과 곤이 남과 북으로 정립을 하게 되고 또 일송풍과 육질레와 또 간태가 서로 좌우로 분열이 되어 있다. 이렇게 금화교역이 이루어지고 금화문이 설정이 돼서 선우천 변화가 이루어지고 하도낙서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일대장관이요, 지금부터 먼 후일까지 이어지게 될 기이한 모습을 금화교역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설명 말씀드렸듯이 금화교역이라고 하는 것은 정력책에 나오는 일종의 이론이기도 하지만 율려라고 말했습니다. 천명의 구체적인 내용인 시간적인 리듬이 율려니까 그 시간적인 리듬이라고 하는 것은 천명의 구체적인 내용이라 천명에 의해서 금화교역이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뜻 없이는 사람이 어떻게 금화의 문을 갖다가 생각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일부 기망 선생도 금화 정력도가 3일간이나 따라다녔다고 합니다. 허상 상이 보이듯이 보였는데 설계편 6장을 꺼내서 읽어보니까 설계편 6장의 끝머리에 있는 내용과 눈앞에 떠 있는 금화 정력도가 딱 일치되는 내용이라 거기에서 확신을 갖고 금화 정력도를 갖다가 만들어서 삼역팔캐도를 비로소 완성을 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희팔캐도, 문왕팔캐도, 정력팔캐도, 생장성 원리의 삼역팔캐도 원리를 갖다가 이뤘기 때문에 그 이룬 것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일대 장관이요, 또 금고 1월 제1기간이라 지금부터 먼 후일 과거까지 이어지는 기이한 모습이다. 이렇게 칭송을 하고 있습니다. 금화일송이 됐든 금화사송이 됐든 금화교역에 대해서 칭송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금화일송이요, 금화이송이요, 오늘 저희들이 공부한 금화삼송까지입니다. 저희들이 오늘 삼송 검문절과 사송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가송 7월장 1편, 가송이라고 하는 것은 성인을 노래한 것이고 그 성인을 갖다가 노래한 7월장이라는 것이 시경 빈풍장에 있는 글이다. 아까 설명 말씀드렸습니다. 그 시경 빈풍장에 있는 글로서 주공의 성덕을 노래한 것이나 이에 7월의 뜻을 따르고 있다. 여기는 나중에 이제 해당 부분에 가서 또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들이 숙지해야 될 부분은 바로 7월장이라는 것이 시경 빈풍장 내용이고 시경 빈풍장 내용에 주공의 성덕을 노래하고 있다. 그까지만 지금 이 시간의 내용으로서는 여기까지 숙지를 갖다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융 8월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지융 8월에 가서 8월이 아니고 왜 7월인가를 갖다가 설명 말씀 드리면서 그때 이 내용을 갖다가 설명 말씀 드려야 된다고 봅니다. 이래서 여기도 써놨습니다마는 주역 지택인께에 지융 8월 유융이라 8월의 이름은 흉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많은 시간을 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해당되는 구절에 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가송 7월장 1편의 내용이 정력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자, 이말 임자라고 하는 것은 지벽 어축에 해당을 하고, 두호를 묶으면은 육질내라고 하는 것은 제출호진의 이치를 갖고 있다. 주역 설계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어머니가 아버지의 기운을 수태받아 품성을 갖추듯이 만물이 나오게 되는 이치를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주공의 성덕을 설명하면서 조금 확대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공이 성인의 성덕을 크게 사모하니 공자께서 후천 심무것과 7월의 뜻을 아시고도 말씀하지 않았다. 주역 개사편에서 말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날 와서 일부 선생이 정력을 통해서 그 원리를 갖다가 밝혔다. 때가 되고 명이 있으니까 밝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경모 주공 성덕, 자, 어호 부자지 불은 시금이, 공자께서 말씀하지 않았던 것이 오늘인가. 자, 정력을 갖다가 만들어서 그 원리를 갖다가 밝힌 오늘 일부 선생이 이렇게 밝혔다는 뜻이고, 여기에 대해서도 하늘의 명과, 자, 시가 되고 시성에 맞고 하늘의 명이 있었다는 것이 뒷구절에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관을 지어서 또 설명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빈풍장이라고 하는 것은 주공의 성덕을 갖다가 공경하고 추모하는 내용이 들어있는 것이 바로 빈풍장이다. 이래서 주공을 갖다가 가장 존경한 사람이 공자입니다. 자, 공자고, 그래서 공자께서는 신무극의 원리를, 신무극의 자리에 무극이 거하게 됨을 뜻을 다 아시면서도 밝히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또 계제가 될 때 소상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금화사송을 공부했습니다. 금화사송을 공부를 해가지고 금화사송은 직접적으로 정력 8쾌도를 놓고 또 낙서에서 하도로, 자, 사구이칠의 금화문이 열리게 되는 그런 동기서부터, 자, 일부 선생이 지금 공자께서 밝히지 않으신 걸 밝히게 되는 것까지를 설명한 것이 바로 금화사송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금화오송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어려운 가운데 같이 공부 열심히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